우주 발사체 또는 운반 로켓은 영어로 Launch Vehicle 또는 Carrier Rocket으로 불리며 탑재물을 지구 표면에서 우주 공간으로 옮기는 데 사용하는 로켓을 말합니다. 우주 발사체의 유형으로 우선 한 차례만 사용되도록 설계된 일회용 발사체가 있습니다. 일회용 발사체는 일반적으로 함께 싣고 가는 적재물과 분리되어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면서 파괴 및 분산되어 임무를 마치게 됩니다. 일회용 발사체와 달리 여러 차례 발사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우주 발사체를 재사용 발사체라고 합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재사용 발사체는 그 개체가 많지는 않으며 가장 유명한 재사용 발사체 사례로는 민간 우주 탐사 업체인 스페이스X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로켓이 우주 발사체로 발전한 역사와 그 다양한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로켓은 크게 미사일과 운송수단으로 나뉘어지고 후방으로 배출가스를 빠르게 분산시켜 그 반작용으로 가스 분사의 반동에 의하여 생기는 추진력인 추력을 얻는 비행체를 말합니다. 로켓의 초기 역사는 미사일의 역사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의 초기 역사는 고대 중국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중국은 화약을 발명하였고 이를 활용해 포와 폭탄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발명은 초창기에는 종교적 목적으로 숭배의식과 같은 세레모니에 주로 사용되었으나 이후 군사 목적으로 활용되었고 민간인들 사이에서는 불꽃놀이를 할 때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발전을 거듭한 화약과 포탄은 10세기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전쟁에 활용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6세기경 임진왜란 당시 세계 최초의 다연장 로켓인 신기전을 개발하여 실제 전쟁에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아시아의 초기 로켓 기술은 몽골에 의해 유럽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당시 몽골군은 중국의 송나라를 정복하면서 그들의 화약 기술을 습득하였고 단순히 기술만 얻어오는 게 아닌 중국의 화약 기술자들을 몽골의 용병으로 참가시켜 유럽 정복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화약 기술자들을 포함한 몽골군이 유럽을 침범하면서 자연스럽게 유럽의 화약 및 로켓 기술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로켓 기술이 유럽에 전해진 초창기만 하더라도 유럽인들은 이 기술을 진지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후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귀족인 카지미에시 세메노비치가 화약, 포탄, 로켓 기술에 관한 책을 저술하는데 이 책의 제목은 포격전의 대기술이라는 이름으로 로켓, 포와 같은 포격 무기의 설계 방법은 물론 심지어 불꽃놀이를 위한 기구의 설계 방법까지 다루고 있어 한동안 유럽 포격전의 매뉴얼 혹은 교과서와 같은 책이 됩니다. 당시 가장 강력한 군대였던 영국군은 18세기에 이르러 인도에서 벌어진 마이소르 영국 전쟁에서 성공적으로 철제 로켓을 사용하게 되고 19세기에 이르러 본격적인 로켓 개발과 활용이 시작됩니다. 군사적 활용도가 많아지던 이 시기의 로켓은 정확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의 로켓에는 현재 로켓에는 기본적으로 장착된 수평 유지 장치마저 없었기 때문에 발사된 로켓들이 목표 진로를 벗어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또한 초창기의 로켓은 열 에너지가 배기구로 빠져나가는 것이 큰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열 에너지가 빠져나간다는 것은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추진을 얻는 로켓에는 발사에 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었기에 초창기의 로켓은 효율이 매우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로켓은 로켓 엔진의 연소실에 초음속 노즐을 부착하여 이 노즐이 연소실의 뜨거운 가스를 제트기류로 분출하면서 로켓의 추력에 힘을 더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다음은 로켓의 구성 요소에 대해 알아봅니다. 현대 로켓을 기계적인 요소로 나눠보면 우선 추진연료와 이 추진연료를 저장하는 추진연료 탱크, 노즐, 로켓 엔진, 추력 방향 제어와 자이로스코프의 역할을 위한 방향 안정장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로켓의 추진연료는 크게 고체연료와 액체연료로 나누어집니다. 고체연료는 연료와 산화제가 섞여 응고되는 형태의 물질로 이 고체연료를 연소시키는 방법으로 단순한 구조의 시스템으로도 커다란 추진력을 낼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한번 불이 붙게 되면 고체연료의 연소를 멈출 수가 없어 정확하게 연소를 제어할 수 없다는 단점과 고체연료가 연소하면서 발생하는 고온과 고압을 로켓이 견디도록 로켓 전체가 견고하게 제작될 필요가 있고 이는 로켓의 무게를 무겁게 한다는 또 다른 단점이 발생합니다.
액체 연료는 연료와 산화제를 각각의 탱크에 분리하여 보관하고 이 둘을 연료실에서 혼합해 연소시키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이런 시스템은 고체 연료와는 달리 연소 상태 제어가 비교적 용이하고 추진력을 정확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고체 연료와는 다르게 점화와 소화를 반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액체 연료 연소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복잡한 구조를 지닌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점화와 소화를 반복할 수 있다는 장점은 발사 전 단계에서 반복적인 연소 실험을 가능하게 하고 이는 로켓의 성능을 높이고 실패 가능성을 낮추게 합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현재 대부분 국가에서는 고체 연료가 아닌 액체 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로켓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추력을 얻는 방식에 따라 화학 추진 방식과 비화학 추진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화학 추진 방식의 경우 에너지원으로 추진체와 산화제를 함께 실으며 이 두 에너지원을 연소실 내에서 연소시켜 이로 인해 생긴 배출가스를 노즐을 통해 배출함으로써 그 반작용으로 기체를 가속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화학 추진 방식의 로켓은 다른 추진 방식보다 많은 양의 연료가 필요해 현재 이온 로켓, 광자 로켓 등 다양한 대체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화학 추진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다양한 비화학 추진 방식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온 로켓은 세슘과 같은 방사성 동위원소의 전기를 이온화하여 만들어낸 전기장의 작용으로 가속 및 분출 에너지를 만들어 추진력을 얻는 방식입니다. 이온 로켓의 분출 속도는 매우 크며 앞서 말한 화학 추진 방식의 로켓보다는 수십 배 빠른 분출 속도를 갖게 됩니다. 또한 한 번 분출을 시작하면 수개월 동안은 계속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만큼 오랜 지속 시간이 장점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기장을 만들어내는 발전 장치가 무거워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핵에너지 로켓은 핵분열을 지속하고 유지하는 장치인 원자로를 이용한 추진 시스템으로 원자로에서 발생한 열을 이용하여 암모니아, 액체 수소 등의 에너지원을 가열하고 이로 인해 생긴 고속기체류를 분출하는 방식으로 추진력을 얻게 됩니다. 핵 에너지 로켓도 이온 로켓보다는 약하지만 화학 로켓의 수배에 달하는 속도를 내며 이온 로켓과 같이 장시간 작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광자 로켓은 빛의 입자, 즉 광자를 이용하며 이 광자가 면에 부딪히고 빛을 받는 면이 압력을 받으면서 받은 빛을 거꾸로 방사할 때 생겨나는 반작용을 추진력으로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추진력을 내는 광자의 배출 속도는 광속도, 즉 빛의 속도이기 때문에 광자 로켓은 이온 로켓과 핵 에너지 로켓보다는 빠른 속도를 내며 현재 비화학 추진 기술 중에는 유일하게 광자 로켓으로만 태양계 바깥까지 로켓을 쏘아보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증기 추진 로켓, 태양열 추진 로켓 등이 있습니다. 증기 추진 로켓은 과열된 증기를 분사하여 추진력을 얻는 방식으로 추진체로서 구하기 쉽고 안전한 물을 사용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다른 비추진 방식보다 효율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태양열 추진 로켓은 열원으로 태양열을 사용하며 단순히 생각해 보았을 때 태양열은 우주에서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지 같지만 효율 면에서 핵 추진 로켓보다 낮은 성능을 보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열 추진 로켓은 우주로 로켓을 쏘아보낼 때 별도로 연료를 싣고 가지 않아도 된다는 큰 장점이 있어 과학자들은 이 추진 방식을 계속해서 연구 중입니다. 누구나 어렸을 적 한 번쯤 만들어 보았을 물 로켓도 비추진 방식의 로켓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추진 방식에 따른 분류에 이어 추진체에 따른 로켓 분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진체란 말 그대로 물체를 추진하는 데 사용하는 물질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수축과 팽창을 하여 노즐을 통해 방출되어 로켓에 추력을 부과합니다. 추진체의 종류로는 고체 로켓, 액체 로켓, 그리고 혼합 로켓이 있습니다. 먼저 고체 로켓은 고체 추진체를 사용하는 로켓을 말합니다. 앞서 설명한 고체 연료와 고체 산화제를 사용하며 고체 추진체의 종류로는 연료 성분과 산화 성분이 균일하게 결합하여 있는 더블 베이스형과 산화제를 연료로 하여 반죽한 컴포지트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소 시 내부 온도는 약 2500도에서 3000도에 달하고 기압은 40기압에서 50기압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상대적으로 간단한 구조와 적은 부품을 필요로 한다는 장점이 있으며 추진체를 충전한 상태로 장기 보존이 가능하면서도 필요한 즉시 언제든지 발사할 수 있고 초속도가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액체 로켓은 말 그대로 액체 추진체를 사용하는 로켓을 말하며 연료와 산화제를 별개의 탱크에 저장하고 연소실에서 함께 연소하는 방식으로 추력을 얻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 액체 연료를 이용한 액체 로켓은 추진력을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는 로켓 추진체에 설치된 각종 제어 장치에 의해 추진제의 공급을 조절하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이런 제어 장치의 존재로 인해 액체 로켓의 구조는 고체 로켓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됩니다. 혼합 로켓은 고체 로켓과 액체 로켓의 장점을 결합한 방식의 추진체입니다. 혼합 추진체는 고체 추진체에 액체 산화제를 부어 넣으면서 연소시키는데, 이는 고체만을 이용했을 때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이며 또한 액체 추진체와 같이 제어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주로 쏘아 보내지는 로켓은 다단 로켓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단 로켓이란 말 그대로 로켓의 몸통을 각 단으로 분리하여 발사 중 필요를 다한 부분을 차례차례 분리하면서 비행하는 방식의 로켓을 말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듯 우주 비행을 위한 로켓은 반드시 다단 로켓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단 분리 구조를 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함으로써 로켓을 더 멀리 쏘아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달에 발사되었던 아폴로 우주선을 예로 들면 당시 발사되었던 아폴로 우주선과 이 우주선을 달로 쏘아보낸 세턴5 로켓의 경우 가장 아랫부분인 1단은 대략 2000톤을 넘어가고 2단 또한 400톤을 훨씬 넘어섭니다. 그리고 3단 로켓과 실제 임무를 수행하는 우주선 부분은 다 합쳐서 100톤에서 150톤 정도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발사 당시 가장 먼저 떨어졌던 1단 로켓은 지상으로부터 약 69km 높이까지 올라갔고 2단 로켓이 뒤를 이어 약 170km 높이까지 올라간 다음 마지막으로 3단 로켓이 아폴로 우주선을 달까지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3단 분리 방식이 아닌 1단 로켓을 하나의 큰 로켓으로 발사하였다면 아폴로 우주선은 기껏해야 100km 정도를 날아가다 지상으로 곤두박질 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무게를 줄여나가면서 더 높게, 더 멀리 우주선을 쏘아보낼 방법으로 다단 분리 방식이 고안되었으며, 앞서 말했듯 현재 우주로 보내지는 모든 로켓은 다단 분리 구조를 통해 발사되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